그 야근의 현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 월급날에 금융치료는 잘 되시는지. 그렇죠. 이거 슬프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대출금이 있나요? 대출 받아야죠. 네, 안 받을 대출 수 받아야지. 네. 저희가 그럼 실제로 제가 지금 신탁사 직원분을 이렇게 대면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업무 범위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정비사업 담당자 분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루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신탁사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는 사업 대행자 혹은 사업 시행자 고시가 나야 정식적으로 그 정비 사업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그냥 이제 사업의 하나의 담당자들은 보통 이제 업무를 사업 진행 단계별 일정 관리, 그리고 뭐 조합원 회의의 일정 조율, 그리고 조합의 자금 관리, 그리고 분양 사업 관리 등을 분양 수납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합에서 수많은 조합원들과 일일이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뭐 안내문이나 혹은 뭐 따로 전화를까지 해서라도 이제 일일이 소통에 좀 지원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도 되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정 관리랑 자금 관리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인허가청 방문해서 직접 협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조합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뭐 설명회나 그런 관련 행사에도 많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되게 간단히만 들어도 하시는 일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 좀 현실적인 그런 야근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시는지 야근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되도록이면 저희 회사는 야근을 지양하는 분위기인데, 네. 근데 야근보다는 외근이 많아요. 외근이 그럼 주 몇 회 정도? 외근이 주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외근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서 할 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제 추가하는 날에 엄청 열심히 한다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제 야근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결국에 업무는 이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아까 물론 이제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슬픈 눈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혹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 월급날에 금융치료는 잘 되시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신탁사 내에서는 동일하죠. 신탁사 내에서는 이제 직급 체계별로 정해진 계약 연봉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인지가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신탁사 때 이제 뭐 시공사나 뭐 금융권의 연봉 수준을 말씀드리면은 그냥 딱 저희는 증권가와 이제 시공사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실적이 좋던 나쁘던 변동성이 크지 않는 급여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연봉에 만족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슬프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체크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하셨어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도 참여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요새 저희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도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는지,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새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거랑은 다르게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전화가 이제 저희가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요새 생각하기에는 이제 매스컴에서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가 있었잖아요. 난리가 아니었죠. 아주 난리였죠. 그 둔촌주공 사태를 이제 기자들이 기사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한 얘기를 몇 번 꺼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탁 방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저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동에도 지금 재건축으로 난리인데 거기가 14개 단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신탁 방식을 고려를 해서 지금 MOU, 지금 업무 협약이죠.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도 많고, 또 여의도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쪽도. 이거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2016년에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저희가 세금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세무사한테 보수를 지급하고 네. 세무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방식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니까 그냥 신탁사한테 돈 주고 좀 안정적이고 더 원활하게 진행하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주목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맑은 씨께서 정비 사업 대상지 아파트 소유자다,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조합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선택하시겠죠? 저는 무조건 신탁 방식입니다. 무조건까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합원이기도 한데 거기가 신탁 방식이 아니거든요. 조합원이세요? 저 조합원인데 정말요? 거기가 신탁 방식이 아니어서 저 이제 조합원이니까 조합이 네. 돌아가는 실정을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조합은 이제 사람 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사람 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위한 갈등이 아닌 네.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업장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지금 조합원이신데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금 신탁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다른 신탁사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신탁 방식에서 사람 간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공사비를 시공사가 올려달라고 해도 그에 대한 교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탁 방식이 순기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무조건 제가 투자자든 제가 뭐 나중에 입주를 하든 무조건 신탁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새 안 그래도 주위에서 재건축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아직 시즌은 부족하지만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조합원이 되면은 저 맑은 씨 따라 무조건 신탁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업무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실지. 한 사업장이 담당이 되면은 주의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뭐 물론 업력은 짧지만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모든 인허가는 다 인허가청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인허가청에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인허가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을 때 부동산 개발하면은 인허가 받는 거가 되게 어렵다고, 그게 막 몇 년씩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일반 개발보다도 그럼 더 어려운 거죠. 그쵸. 뭐 일반 개발도 물론 어려운데 네네, 조금 더 예. 딱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일반 개발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일반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을 하려는 사람이 한 명인데 네. 여기는 조합이에요. 조합이다 보니까 네. 조합은 한계지만 이제 그 조합원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허가청에서도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민원을 넣게 되면은 이 현장의 인허가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는 어쨌든 이 조합에 인허가를 내주는 인허가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신탁회사가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수요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비사업 업계에서 신탁 방식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아직은 주니어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을 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화랑기, 불황기를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호황기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가 막 몇백억씩 입찰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양을 해도 전부 다 완판이 됐던 시기란 말이에요. 지방까지 싹 다 완판.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디 사업장의 사업성을 분석을 해도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시공사가 신탁사보다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탁사 캐파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때 생각해서 부서를 옮겨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많이 정말 했었었는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셨나 봐요. 맞아요. 근데 요새 좀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죽다 보니까 네. 이제 신탁 방식 아니면 사업성을 따질 수도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스컴에도 많이 타서 네. 신탁 방식의 순기능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신탁 방식은 경기가 어려울 때 좀 더 잘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캐파가 네.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어렴풋이 작년부터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좋으시겠네요? 아, 네. 다른 이제 업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 조금은 좀 괜찮은 것 수적인 같아요. 측면에서 네. 수적인 측면에서 수수료 말고 예. 수수적인 측면에서 네, 요새 워낙 다들 이제 업계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더 좋다는 건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보통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직접 조합원이시라고도 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보통 조합원들은 이제 본인의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 사항을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상황 좀 몇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조합원 재산 평가 시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가 네. 얼마인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시점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나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 심의 시점이 이제 본인의 종전 재산 평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좀 머리에 박히게 네, 말씀을 부탁드려요. 드리면은, 어려워. 그런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걸 해요. 네. 관리 처분은 이제 조합이 이제 조합원의 공동 재산이잖아요. 이 공동 재산이 나중에 얼마나 이 조합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제 이 배분을 할 때 종전 재산을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종전 재산이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50인데 네. 똑같이 배분이 되면은 그건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전 재산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관리 처분 인가일이라는 거 전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네. 단계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네, 이후. 관리 처분 인가가 발생한 네. 관리 처분 인가를 하는 거니까 이 관리 처분 인가 이전인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종전 재산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 이제 조합원들이 그러면 내가 재산은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네. 우리는 얼마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이 발생을 네. 하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조합원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확정이 돼요. 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A 조합원님께서는 이 조합원 분양가, 이 조합원 물건을 받으시려면은 150원을 내고 들어오셔야 해요. 네. 근데 조합원님의 종전 재산 가치는 120원 정도니까 30원만 더 추가해서 내시면 되세요. 이런 예를 들자면 네. 이제 150원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 거고 네. 30원이 조합원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이 되는 시점은 일단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근데 또 애매한 게 관리처분 인가 다음에 착공 분양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이에는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네. 짓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이주랑 철거 시점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공사비와 분양할 시점의 공사비가 다를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시점의 분양가와 또 착공 분양할 때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합의 사업성이 좀 변동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변경이라는 걸 하는데 네. 그때 또 다시 이제 조합원 분양가나 분담금이 살짝 변경이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주비 대출 여부예요. 네, 그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조합원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왜 궁금해하시냐면 지금 당장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철거가 됐는데 그쵸. 나 돈- 어디 가? 예. 돈이 어디 있어서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이주비 대출 기준을 보시면은 금액적으로는 보통 아까 종전 재산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금액의
50%에서 70%를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50%의 70%는 그 조합원님이 갖고 계신 물건지의 뭐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님들이 차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인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혹은 이분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되게 굉장히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도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해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재산 관련 사항을 가장 궁금해한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처럼 정비사업 촉진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각각 더 용이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을 보통 신통기획이라고 많이 네, 하고요. 신통기획. 예, 그리고 모아주택 또는 모아타운이라고 불리는데, 신통기획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데서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네네. 정답은 아니고,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이 주거 정비 지역을 정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소규모 재개발, 뭐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네. 자그마한 사이즈의 것들을 모아서 진행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 작은 사이즈의 정비 사업지들이 나중에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맞아요. 나홀로 아파트가 되고 나면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단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정책을 펼쳐서 좀 많이들 이제 스스로 주거 개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고요. 뭐 차이점이라 하면은 속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 속도면에서는 네. 모아주택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절차라는 게 따로 없어서 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을 네. 거예요. 한 2, 3년 정도가 걸리는 구역 지정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속도면에서는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규모 정비 사업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에서 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신통기획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름을 또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좀 신통기획 모아주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딱 저한테도 입력이 쉽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같은 입지에 같은 가격에 부동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재건축 연한에 만족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하나는 10년 됐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같은 가격에 같은 입지. 네, 같은 가격, 같은 입지. 재건축 연한 vs 10년. 대출금이 있나요? 대출 받아야죠. 네, 안 받을 대출 수 받아야죠. 네. 그러면 네.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네. 요새 공사비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인건비도.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서 제가 당연히 저는 전문가니까 사업성을 따질 수 있는데, 네. 나중에도 더 큰 평수를 살고 싶다 라고 강력히 원하면은, 강력히 원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가야죠. 재건축되는 네. 아파트로 가서, 근데 그건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분담금 낼 수 있는 여력 정도로 이제 능력을 키우셔서 예, 분담할 정도가 되면 전 재건축 연한이 차이는 아파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가 혹시 분담금을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번 입주권이 네. 또 매매가 잘 돼요. 아, 팔고 네네. 이제 10년 아파트로 가야죠. 괜찮은 플랜인데요? 예, 아니 왜냐면 그 준촌주공 제가 또 이렇게 공부해서 왔는데 프리미엄이 뭐 5억이 붙었다 그런 맞아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 뭐 단군 이래 최대 뭐 재건축 사업이다 한 거와 달리 사실 좀 결과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그럼 저는 일단 25년짜리 아니 30년짜리를 샀다가 10년짜리로 갈아타던 돈을 열심히 벌어서 쭉 가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탁회사 정비사업 담당자 맑은눈님과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볼TV에서는 이번 에피소드 1 신탁사업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개발의 현직자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출연을 희망하시는 현직자분들은 자유롭게 더보기 메일 눌러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맑은눈 씨 오늘 처음에 긴장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긴장이 풀어지셨는지 지금은 그냥 뭘 해도 다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도 고프실 텐데 슬레이트 같이 한번 치시고 밥 드시러 가시죠.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볼TV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디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밥 사주시죠. 배고파!